긴급 속보입니다. 호주가 호주 육군 역사상 최대급 장비 도입 사업인 랜드 세백 페이지 3의 최종 승자로 한국의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호주 육군 역사상 최대급 장비 도입 사업입니다. 약 3조 원대 규모의 129대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를 생산하는 초대형 계약. 여기서 100년 전통의 독일 방산 명가 라인메탈을 꺾고 대한민국 한화가 최종 승자로 선정됐습니다. 독일이라면 분석가들이 세계의 무기고라고 부르던 그 나라입니다. 레오파드 전차, 박서 장갑차로 세계 방산 시장을 지배해온 그 독일을 꺾은 겁니다. 도대체 호주 사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대반전의 전말을 실제 외신 보도와 호주 방산 전문지 분석을 번역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주는 당시 미국이 만든 M113 장갑차를 도입합니다. 베트남전에도 투입됐던 이 장비를 호주는 무려 60년 넘게 굴리고 있었습니다. M113은 사실상 장갑을 두른 택시에 가깝습니다.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능동방어나 네트워크 전투 능력은 꿈도 못 꾸는 90장비죠. 호주 육군에게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주 국방부가 야심차게 발주한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입니다. 호주 국방산업장관 팻 콜로이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억에서 70억 호주 달러 규모로 호주 육군 역사상 최대급 장비 도입 사업이 될 것이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3조 원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원래 호주는 45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국방 전략 검토를 통해 핵 잠수함과 장거리 미사일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물량이 129대로 줄었죠. 그래도 호주 육군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이 초대형 사업의 최종 후보로 압축된 것은 두 업체였습니다. 세계 방산의 전통 강자,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 그리고 대한민국 한화의 AS21 레드백. 초기 분위기는 완전히 독일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호주는 바로 직전 사업인 랜드 400 페이즈 2에서 이미 독일 라인메탈의 박서 장갑차 211대를 선정해서 운용 중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장비를 연달아 선정하면 호환성도 좋고 이미 쌓아둔 정비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라인메탈이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방산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서스에서 한 방산 전문가는 라인메탈이 한화의 공급망 우위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라인메탈의 기존 점유 우위는 인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관측통은 독일이 또 이길 것이라고 봤죠. 독일은 자신들의 브랜드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무기고라는 타이틀은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호주 방산 전문지 APDR이 사후 분석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밝힙니다. 한화는 기존 한국군 장비를 가져다 쓰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호주만을 위한 장갑차를 새로 설계한 겁니다. APDR의 표현을 빌리면 클린 시트 오브 페이퍼, 말 그대로 백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과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APDR은 이것을 놀라운 엔지니어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 사막의 극한 환경, 호주군의 고유한 작전 요구사항, 호주 방산업체와의 협력 구조, 나토 호환 무장체계까지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처음부터 새로 설계한 겁니다. 그것도 불과 6개월 만에. 밤새워 땀 흘리며 설계도를 그린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반면 독일의 라인메탈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에 개발해둔 링스 장갑차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호주 사양에 맞게 수정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범용 설계를 제안한 것이죠. 우리 장비가 원래 좋으니까 이걸 맞춰 쓰라는 접근이었습니다. 호주를 위해 처음부터 만든 한국, 기존 것을 가져와서 쓰라고 한 독일,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약 2년간의 극한 시험평가, RMA, 리스크 완화 활동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서 각 업체는 프로토타입 3대씩을 호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시험이 시작됩니다. 지뢰와 IED 폭발 방호 테스트, 155mm 포탄을 차량 근처에서 터뜨리는
방호력 시험. 호주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내구성 테스트. 3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실탄 화력 시험. 전자장비 간섭 테스트. 그리고 실제 호주 육군 병사들이 직접 탑승해서 평가하는 사용자 시험까지. 말 그대로 살아남아야 합격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APDR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공식 확인된 적은 없지만 레드백이 결정적인 폭발 방호 테스트에서 우위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다. 두 차량 모두 통과했지만 한쪽이 더 큰 안전 여유를 보였다. 한원은 이스라엘의 세계적 장갑 전문 업체 플라산과 협력해서 방호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가 시험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APDR은 한 가지 더 밝힙니다. 시험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들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레드백이 예외적으로 높은 신뢰성과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성능에서도 밀린 독일. 이 시점에서 독일 업계는 패배를 직감합니다.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호주 시장은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여겨졌죠. 한국 측이 맞춤형 솔루션으로 설득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레드백은 대체 어떤 기술을 품고 있었기에 세계의 무기고 독일을 꺾었을까요? 레드백에 적용된 기술은 전투기에서나 볼 법한 첨단 센서들의 통합입니다. 핵심 세 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엘빗의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호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위상 배열 레이더와 광학 센서로 차량 주변 360도를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대전차 미사일이든 RPG든 날아오는 위협을 탐지하면 즉시 요격탄을 발사해서 장갑차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무력화시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기존 장갑차의 방어 철학은 두꺼운 장갑으로 맞아도 버티자였습니다. 하지만 레드백은 애초에 맞지 않겠다는 겁니다. 맞아도 버티는 것과 맞기 전에 요격하는 것, 차원이 다른 방어 개념이죠.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승무원의 생존율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아이언 비전입니다. 이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인데요. F-35 스텔스 전투기 조종사가 쓰는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 기술을 장갑차에 적용한 겁니다. 승무원이 두꺼운 장갑 내부에 앉아 있잖아요. 원래는 작은 잔망경이나 모니터로만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 비전을 장착하면 특수 헬멧을 통해 차체 외부 360도를 마치 장갑이 투명해진 것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그 방향의 외부 영상이 헬멧에 바로 뜹니다. 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전장에서 상황 인식은 곧 생존입니다. 적을 1초라도 먼저 보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 캐나다 소시사의 복합 고무 궤도입니다. 이건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전에서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기존 장갑차는 금속 궤도를 씁니다. 달릴 때 쇳소리가 엄청나고 진동도 심하죠. 레드백은 이 대신 고무를 코팅한 강철 메쉬 궤도를 적용했습니다. 한화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드백의 고무 궤도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면서 우수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이 진동 감소는 핵심 임무 시스템의 수명을 보호하고 연장시킨다. 복합 고무 궤도는 상당한 혁신입니다. 소음과 진동을 대폭 줄이고 내부 정밀 전자 장비를 보호하죠. 한국 측이 정말 꼼꼼하게 설계한 겁니다. 소음 감소는 전술적 이점입니다. 적이 접근 소리를 늦게 듣는다는 뜻이니까요. 진동 감소는 정밀 전자 장비의 수명을 늘립니다. 첨단 레이더, 센서, 통신 장비가 진동에 덜 시달리니까 고장이 적고 유지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승무원의 피로도까지 낮춰줍니다. APDR도 이 고무 궤도가 시험에서 레드백의 예외적인 신뢰성을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비전, 복합 고무 궤도, 이 세 가지가 레드백의 기술적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디테일 하나하나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기술만으로 이긴 걸까요?
여기에 정말 소름 돋는 분석이 있습니다. APDR의 평가를 보시죠. 최종적으로 하나는 호주와 함께 일하겠다는 인상을 주었고, 라인메탈은 우리니까 당연히 이길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행동했다. 이건 호주 방산 전문지가 직접 쓴 문장입니다. 둘러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니까 당연히 이길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행동했다. 라인메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흥미롭게도 APDR은 라인메탈이 이전 사업인 페이지 2에서는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때는 열심히 해서 박서장갑차로 이겼는데 페이지 3에서는 누군가가 정반대의 전략을 택한 것이죠. APDR의 표현을 빌리면 행운을 빌어본다 라고 비꼬듯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는 호주의 파트너로 다가갔고, 라인메탈은 당연한 승자의 태도로 임했습니다. 밤새워 땀 흘리며 호주만을 위해 백지에서 새로 설계한 한국, 기존 설계를 가져와서 쓰라고 한 독일, 호주가 누구의 선을 잡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기술과 태도, 두 가지 모두에서 한화가 압도한 겁니다. 그리고 레드백의 승리는 단독 이벤트가 아닙니다. K방산의 연쇄 수출 성공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2년 폴란드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전투기 48대, 계약 규모 약 20조 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안보 위기감에 휩싸인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유럽의 나토 국가가 한국 무기를 이 규모로 대량 도입한 건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노르웨이가 K239 천모 다연장 로켓 도입을 결정합니다. 유럽 최북단 나토 국가까지 한국 무기가 진출한 겁니다. 그리고 호주, 레드백 129대에 더해 K9 기반 AS9 펀치맨 자주포까지. 한화는 한 나라에서 두 개의 대형 사업을 동시에 수주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건설 중인 한화 전용 생산시설에서 두 장비 모두 현지 생산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레드백이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 298대 사업의 후보로 경쟁 중입니다. 여기서도 이기면 레드백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보병 전투장갑차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성과입니다.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더 이상 단순한 가성비 대안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 더 디플로맷도 분석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분석가들이 세계의 무기고라 불렀던 독일과 기술력 및 대규모 생산 능력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최고 수준의 기밀을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 동맹의 일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정보 동맹이죠.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서방 세계의 안보 표준, 나토의 호환성 기준, 최고 수준의 기밀 보호 요건, 이 모든 것을 K방산이 충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무기가 서방의 가장 민감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은 겁니다. K방산은 이제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서방 방산 강국의 심장부에서 실력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서방 업체들이 납기 지연과 비용 증가로 비판받았습니다. 계약 후 가격을 올리거나 납기를 수년씩 미루는 사례들이 있었죠. 반면 한국은 놀라운 생산 속도와 고객 맞춤형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한 납기를 지키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바꿔주는 것. 이것이 K방산의 경쟁력입니다. 호주 사막을 달린 레드백의 포효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동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그리고 더 넓은 시장까지 K방산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만했던 경쟁자에게 실력으로 참교육을 선사한 대한민국 방산 종사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 뜨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방산이 도전하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사업에 대해
외신 번역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K방산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 현장, 시선 도달이 가장 먼저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